자, 제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 오자마자 겨울에는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심지에 등유가 적실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급유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급유 펌프 사용 방법은 이 길다란 짝새기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호스 방향을 이제 파세코 난로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산소, 공기 등 들어가는 통로를 꽉 잠궈 주시면 자바라 사용 방법인데 이렇게 기름을 넣을 수 있고, 이 기름을 모두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기 압력을 주면서 남아있는 급유 펌프에 남아있는 등유를 모두 뺄 수 있습니다. 자, 등유통은 밖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가 일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름을 넣고 닫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에 빠진 에시카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 이유는 요즘에 굉장히 구하기 힘든 파세코 난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파세코 25S인데 25S 뿐만 아니라 25S, 27, 29 이 세 가지 종류의 난로는 모두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사용 안내 설명서만 보고 조금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파세코 난로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난로가 오기도 전에 걱정을 하실 겁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일단은 난로를 주문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자, 제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파세코 난로 배송을 받으면 가방 안에 여러가지 난로와 급유 펌프 모든 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유 펌프는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를 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추후에 구멍이 나거나 불량이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이소나 철물점에 가시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유분으로 한 개 정도 더 구매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세코 지금 25S 제품인데 난로 리프트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안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꾹 누르시고 들어 올리시면 아주 간단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급유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캠핑에 오시면 겨울에는 난로를 사용하는 그 시기에는 텐트를 먼저 피칭하기보다는 난로를 먼저 꺼내셔서 급유를 먼저 하시고 약간 끝쪽에 놔두시고 텐트를 피칭을 하시면 심지가 등유를 충분히 먹으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30분에서 30분 이상을 급유를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충분히 심지가 등유를 먹어야 심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급유, 세 번째 연소통 문을 여셔서 여기 스프링 하나 보이실 겁니다. 스프링처럼 생긴 손잡이를 좌우로 살짝 흔드시면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난로를 싣고 올 때 방지턱이나 이렇게 넘으시면 덜컹덜컹 거리시잖아요. 이때 연소통이 덜그락 거리면서 비스듬하게 되거나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로를 켜시면 그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연소통을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좌우로 흔듭니다.
좌우로 확인을 하셨으면 네 번째, 심지 조절 손잡이를 최대한으로 올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동 점화 방식인데 이 상태에서 빨간 레버를 끝으로 미시고 3초에서 5초간 기다리시면 켜집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릴 건 이제 수동 점화 방식인데, 자동 점화 방식은 건전지를 사용해서 빨간 레버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급하게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건전지를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연소통 문을 여셔서 심지 조절 손잡이가 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시면 심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면 다시 내려놓으실 때 연소통이 비스듬하게 또는 기울어지지 않게 연결되었는지 살짝 흔들어 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흔드시면 이미 연소가 되어 가고 있는 난로기 때문에 그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만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통 문을 닫으시고 사용하시면 난로 사용 방법은 이걸로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시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켤 수는 있겠어. 난로를 켜긴 켰는데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난로 위로 1.5m의 거리와 난로 주변으로 1.5m 간격을 두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텐트 중앙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보통 이렇게 거실이 있는 텐트에서 주무실 때는 이너 텐트가 있는데, 이너 텐트 들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너 텐트는 높이가 낮거나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파세코 난로를 들고 들어가시면 텐트가 타거나 또는 공간이 좁아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너 텐트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들고 가지 마시고, 이너 텐트 바깥에 위치해서 천장의 서큘레이터를 이너 텐트 방향으로 위치를 시켜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너 텐트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 쪽에는 밤에 화장실 가시거나 비몽사몽일 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넘어지시거나 그럴 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치를 굉장히 신경 쓰셔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다이소에서 펜스 같은 걸 사셔서 묶으시면 안전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 시간, 이 난로를 사용을 하면 연소 시간은 어떨까? 25, 27, 29 모든 똑같은 용량인데, 제가 사용 설명서를 봤을 때는 1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10시간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했을 때 10시간은 아니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최대한 심지조절 손잡이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한 7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급유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잠들기 전에 심지 조절을 조금 최소한으로 하시고 12시나 1시쯤에 급유를 하시면 잠자는 동안 충분하게 따뜻하게 귀찮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등유를 추가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심지 조절 손잡이를 최소한으로 돌리면 여기서 걸리십니다. 그럴 때 이게 최소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셔서 조금 더 낮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너무 낮게 하시면 또 그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가스버너 조절할 때처럼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텐트를 이제 접고 가셔야 되는데, 파세코 난로에 기름이 많이 남았다, 아니면 조금만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차로 이동할 때 기름이 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급유 펌프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반대 방향으로 해서 기름을 다시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그냥 태우시면 됩니다.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근데 한 달에 한 번 또는 당분간 난로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지를 바짝 태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심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유를 바짝 태우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은 지금은 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지만 난로 불을 끄고 난 뒤에 굉장히 뜨거울 거잖아요. 꼭 장갑을 착용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껐다는 가정하에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심지에다가 토치로 불을 켜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등유가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이 계속 꺼질 때까지 불을 붙이셔서 안 붙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등유를 소진하기 때문에 심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유를 다 태워서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심지가 추후에 등유를 머금어서 굽게 되면 그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나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사용하지 않았던 심지임에도 심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보관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파세코 25, 27, 29 모든 난로가 해당하는 파세코 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용 방법부터 보관 방법까지 쉽나요? 자, 그러면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PD님께서 직접 한번 제 애시가의 설명을 듣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동 점화 방식입니다. 제 토치도 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불을 켜서 심지 조절 손잡이를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여서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빨리 연소통을 내리시고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연소를 시킬 때는 스와 버튼을 누르셔서 끄시면 됩니다. 안내와 같이 바람을 안쪽으로 넣으시면 불이 흔들리면서 그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로 방향보다 난로 위쪽을 지나가는 방향 형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람을 난로에다가 쏘시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딩피디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문을 열고 아니죠. 이거를 끝까지 돌리는 거. 됐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올려서 불을 갖다 대면 오호 됐어요. 그리고 잘 굽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아주면 끝입니다. 짜잔. 간단하죠?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끄는 방법은 이걸 약하게 할 수 있고 눌러서 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내리시면 불을 끌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난로를 켤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네. 야, 우리 공간 없다. 가운데 두지 말고 벽 쪽에 붙이자. 삑! 야, 잘 때 우리 안 춥겠나?
이너 텐트 난로 들고 들어가자. 뭐 안 타면 되는 거 아이가? 삑! 그 난로를 사용하실 때 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1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텐트 창문 아래쪽에 한 60cm 또는 70cm 반쯤 열어두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난로를 사용할 때 혹시나 난로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정말 창문을 활짝 열고 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굉장히 안전하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문을 조금씩 다 여셔서 시원한 공기, 깨끗한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조금씩 열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꼭 구매하셔서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 두지 마시고 누워서 손 하나를 뻗어서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연결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머리맡에 두면 안 좋은 공기들이 감지를 할 때 이미 제 코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30cm 또는 손 한 뼘을 뻗으셔서 위치에 잘 식히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가을철 그리고 겨울철 항상 안전한 캠핑 하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파세코 25, 27, 29의 난로 사용 방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